손흥민의 역사적인 런던 헌정 행사가 있은 지 24시간 후 해리 케인이 바이어사의 젠너 슈트러스의 훈련장에서 목격되었다. 그는 평소의 프로다운 모습을 되찾은 듯했지만 퉁퉁 붓고 붉어진 그의 눈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었다. 케인과 친분이 있는 독일 신문 빌드빌트의 한 기자가 훈련 후 그에게 다가왔다. 분데스리가 경기나 챔피언스 리그 경쟁에 대한 질문 대신 기자는 그의 갑작스러운 런던 방문에 대해 물었다. 해리 케인은 드물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미넨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를 괴롭혔던 질문, 즉 토트넘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보다 훨씬 적은 골을 넣은 손흥민이 역대 최고의 레전드로 추앙받는 반면 모든 기록을 보유한 나는 왜 그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걸까? 숫자의 역설 280대 173. 그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기록들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냉정하지만 솔직한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케인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저는 토트넘에서 280골을 넣었습니다. 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자죠. 손흥민 선수는 454경기에서 173골을 넣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제가 더 위대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관중석에서 벗어나 경기장이 내려다 보이는 VIP석에 앉아 저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골 넣는 기계였을 뿐이고 손흥민 선수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팬들은 제 골에 환호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인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영광과 우승을 위해 떠났습니다. 이성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배가 침몰하는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남았습니다. 그는 이성보다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북런던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입니다. 280골을 넣은 저조차도 해내지 못한 일이죠. 심층 분석, 페널티킥에 대한 후회. 이 부분에서 케인은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프로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이 전술적인 면에서 팀 동료들을 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의 173골이 레전드 치고는 적다고들 하죠? 틀렸어요. 불공평한 평가입니다. 케인은 답답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우리가 거의 10년 동안 함께 뛰는 동안 누가 페널티킥을 전담했나요? 저였죠. 누가 페널티킥을 차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나요? 역시 저였습니다. 케인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우승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어 페널티킥을 독점하지 않고 제가 성공시킨 페널티킥 중 40에서 50개를 손흥민에게 양보했다면 그는 200골, 심지어 220골까지 넣었을 겁니다. 제 기록까지 깼을지도 모르죠. 기억해야 할 것은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2021-2022 시즌 득점왕을 단 한 번의 페널티킥도 차지 않고 달성한 유일한 선수라는 점입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는 정말 순진한 발상이었죠. 부주의하게도 그가 역사에 더 큰 족적을 남길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손흥민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저에게 원망하거나 걷어차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빛날 수 있도록 기꺼이 자리를 내주었죠. 그리고 어젯밤 저는 그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전설 중의 전설, 국경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가진 케인은 손흥민의 영향력이 토트넘 호스퍼를 넘어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오늘 아침 비행기에서 프리미어리그 여론조사 결과를 읽었습니다. 라고 케인은 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선수를 뽑는 설문조사에서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 팬들의 압도적인 79%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티에리 앙리, 웨인 루니, 스티븐 제라드, 그리고 물론 저까지 제쳤죠. 이 결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토트넘의 레전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충성심, 페어플레이, 그리고 리그의 품격을 상징하는 선수입니다. 아스널이나 첼시 팬들을 조차 미워할 수 없는 선수죠. 정말 부럽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선수 생활 최고의 시기에 그처럼 위대한 레전드의 그림자라도 따라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해리 케인의 감동적인 고백은 희생의 가치를 이해하는 팀 동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독일 축구의 전설이자 전문가들도 이에 반응했습니다. 바이어 레버쿠젠은 팀 동료 토마스 웨일렌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케인은 헌정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는 있겠지만 영국에서는 손흥민만큼의 존경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입니다. 그는 로마의 토티나 바르셀로나의 메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해리 케인은 킬러이지만 손흥민은 성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역대 최다 득점자였던 앨런 시어러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케인의 페널티킥에 대한 평가는 정확했습니다. 손흥민은 제가 본 선수 중 가장 위험한 마무리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가인처럼 페널티킥 스페셜리스트였다면 발롱도르를 수상한 최초의 아시아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겸손함은 두려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에 반응했습니다. 온라인 포럼에서 토트넘 팬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해리는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해리를 존경하지만 손흥민을 사랑합니다. 손흥민은 대한민국의 국보이자 토트넘의 영원한 보물입니다. 완벽하고 행복한 결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리 케인은 두 선수의 은퇴를 비교하며 각자의 유산 차이점을 설명하고 손흥민의 선택이 불멸의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케인은 저는 논란과 후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 긴장된 협상 끝에 팀을 떠났습니다. 제 유산은 훼손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지막 땀방울까지 모든 것을 바쳐 떠났다가 완벽하고 감동적인 눈물 어린 헌사를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완벽한 서사시를 썼습니다. 손흥민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최고의 레전드가 되기 위해 가장 많은 골을 넣거나 가장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저 클럽을 가장 사랑하고 클럽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걸 환영해. 손흥민, 네가 나를 이겼고 세상을 이겼다. 역대 최다 득점 기록 보유자인 해리 케인은 손흥민에게 자신을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칭송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히 숫자의 역설을 풀어낸 것이 아니라 충성과 희생의 가치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케인의 빛 속에 가려져 있던 손흥민은 마침내 케인과 역사의 정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해리 케인이 눈을 감고 바이엘 뮌헨의 훈련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깊은 교훈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기록은 영원히 기록부에 남겠지만 그가 북런던 거리에 남긴 감동과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280골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빛나는 미소와 의리 있는 마음을 가진 그 자신이었기에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해리 케인의 고백이 이를 증명합니다. 우승 트로피는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진실된 마음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설렘 가득한 삶을 살고 그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을 받으세요. 편히 잠들고 건강하세요. 이 소중한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